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경제는 최악, 주가는 최상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락한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는 최악으로 발표되고 있죠. 따라서 최악의 경제 지표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증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강세 흐름을 꺾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악화된 대표적인 경제지표는 고용이죠. 특히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고용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엉망이죠. 3월에 87만 건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4월에는 2050만 건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4월 기준 실업률이 14.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48년 10.7%를 기록한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31%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미국의 고용이 3천만 건 이상 사라진 것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최악의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연출한 근거를 하나둘씩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GDP 갭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GDP 갭이란 국민 경제의 위기 등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GDP가 기존의 정상 궤도를 크게 밑돌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 경제의 정상 궤도는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GDP 갭이 발생했고요. 이후에 이제 GDP 갭이 메꿔지는 과정이 전개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IMF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GDP 갭 메우기는 이머징 국가에서 먼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 4분기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2, 4분기에 회복 단계로 들어가서 3분기부터는 보다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의 경우에는 2, 4분기에 GDP가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3, 4분기에 빠르게 회복되고 4, 4분기 이후에도 GDP 갭 메우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GDP 갭이 메꿔지는 과정이 전개될 때, 즉 국민 총생산이 기존의 정상 궤도로 근접해 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강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흥률과 GDP 갭을 보면은 1998년도에 외환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GDP 갭이 메꿔지는 과정이 전개됐죠. 이때 당시 한국 증시가 가장 강했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GDP 갭이 메꿔지는 과정에서 우리 증시는 대세 상승이 전개됐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GDP 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이후에 GDP 갭이 메꿔지는 과정에서 2009년도 증시와 10년도 장세는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2008년 당시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주요 주국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2009년도에 최저지수 대비 최고지수가 65.8%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최저지수 대비 상승률이 83.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역시도 보면은 최저지수 대비 코스닥이 130.9%를 상승했고 코스피 시장은 최저 대비 75.59%를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시의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도 연중 내내 강세를 연출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GDP 갭이 확대되었던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기록한 미국과 한국의 주가 상승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머징 시장은 2, 4분기 이후에 GDP 갭 메우기 과정과 더불어서 주식시장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선진국 시장에는 2, 4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3, 4분기와
4, 4분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GDP 갭 메우기가 전개될 경우에는 글로벌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연간 내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세 지속의 또 다른 근거는 코로나 사태가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기준으로 중국과 한국은 이미 안정화됐고 유럽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다는 점이 부담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뉴욕 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점차 다른 주에도 유사한 흐름이 후행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일본 등 개도국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가 미칠 경제적 파장이나 금융시장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개도국 중에서는 이제 아시아도 보면은 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부 후행적으로 드러나는 일부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 중국, 대만, 한국 이런 국가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경제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요국들이 전면적으로 봉쇄 정책을 풀기 시작했다는 점이 글로벌 증시의 강세를 연장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 지역을 한번 보면은요, 일일 기준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지난 5월 1일까지는 전면적 봉쇄 정책을 펴는 국가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는 점차 전면적인 봉쇄 정책을 해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제 43개 주가 경제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단은 점차 안정권으로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전 세계적인 보복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재난기금의 소비 부양이 가세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최악의 상황은 방어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 4분기나 지난 4월의 경제 지표들이 최악으로 나타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미 지나간 지표에 불과하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생명을 타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고용의 경우에는 파트타임의 근로자 수가 대략적으로 2,700만 명이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상당수 직업을 잃은 직업군을 보면 사이트싱, 트랜스포메이션, 여행이나 그다음에 게임이나 유의 이런 종류, 그다음에 가게, 스토어스, 그다음에 서비스, 세탁, 개인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경제가 정상화될 경우에는 빠르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는 역으로 재고용될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강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역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비교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죠. 코로나 이후 미국 연준 자산은 이미 GDP 대비 30%를 넘어섰고요.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40%도 될 수 있고 50%에도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공황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GDP 대비 연준의 자산이 20%를 살짝 넘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거의 40%, 50% 근접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정책적 대응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림을 참조하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QE를 시행했을 당시에는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까지 시행했는데 무려 80주가 넘어섰고요. QE2 역시 30주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QE3는 110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2012년에서 14년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진행된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응은 최근 3, 4주 동안에 어마어마한 규모를 쏟아낸 거죠. 신속한 정책적 대응이 전대미문의 유동성을 확대시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은 최악의 경제 지표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전대미문의 유동성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즉 최악의 경제 지표 발표 시마다 주가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비중 축소보다는 싸게 살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어닝 관점과 주식시장의 상대적 매력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기업의 EPS 성장률 측면에서 접근하면 1, 4분기에 10%가 넘는 이익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 4분기에는 무려 40%가 넘는 이익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 시기에 최근 진행 중인 강세 흐름이 눌림목과 같은 과정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2, 4분기의 실적 악화를 선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지나간 실적인 2, 4분기의 어떤 어닝 시즌의 컨센이 충분히 낮춰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컨센 대비 실제치가 오히려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경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만 있다면 어닝의 실제치는 기대치인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2, 4분기가 지나고 나면 3, 4분기가 다가오면 이익이 조금씩 개선이 되게 된다는 거고 기대 이상으로 이익 개선이 가파르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은 오히려 이익 개선과 더불어서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런 흐름은 3, 4분기보다는 4, 4분기, 4, 4분기보다는 내년 1, 4분기에 어닝의 개선 흐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어닝의 모멘텀이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미국의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0.6에서 0.7%에 불과하지만 주식의 매력도인 배당 수익률은 2%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채권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표만 보더라도 점차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자 적지 않은 분들이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생각이 비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주가의 궤적을 보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대공황 당시에는 장기 추세선을 따라서 주가가 올라온 뒤에 급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일정폭 반등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가는 장기 추세선을 뚫고 하락했죠. 그런데 최근 상황은 1987년도 블랙먼데이 이후보다도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장기 추세선까지 일단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대공황 당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직전의 주가를 이미 다 나스닥 지수는 회복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1998년도와 99년도에 러시아 2기와 농통 캐피탈이 파산한 이후에 미국 증시는 장기 추세선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시장으로 보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을 상향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강세 현상이 전개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3차 산업혁명이라는 닷컴버블이 일어났던 시기고 지금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하는 시점에
있다라는 점이 매우 유사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은 1998년과 99년과 유사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코로나 사태에서 급락한 폭에 대한 23.8%의 되돌림,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 기준입니다. 네, 382 되돌림, 그 다음에 50%의 되돌림, 그 다음에 61%의 되돌림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향후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가능성을 매우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도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는 매우 미미한 상승이었죠. 급락폭 대비 아마 이 정도 레벨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다우존스 인터넷 지수의 경우에는 이미 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상황이 있죠. 그 다음에 IMX 생명공학 지수를 보시더라도 S&P 500의 경우에는 이 정도 레벨에 머물러 있겠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생명공학 지수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군이 향후에도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시사해주고 있죠. 종목별로 보면은 아마존이 이미 신고가를 훨씬 더 기록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전 고점을 직전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이런 것들도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어떤 흐름은 우리 증시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는 대략적으로 50%의 되돌림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락폭에 대해서 50%의 되돌림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상승의 여지도 있죠. 동시에 코스닥 시장을 보면 이미 전 고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락하기 직전에 지수를 이미 상당히 회복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디지털화된 기업,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기업이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커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증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수 상승세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과 나스닥 시장이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급락 직전에 주가를 다 회복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DP 갭 메우기가 진행되고 사상 유례없는 유동성, 동시에 전 세계적인 경제 정상화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올해 증시는 의외로 강한 연중 내내 상승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세계 증시가 1년 내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 한국 증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지표 악화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간헐적인 눌림목 현상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을 매도에 나서는 것보다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